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운명의 표를 주고 있는 여야 의원들 가결이냐 부결이냐 막판 표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탄핵안은 국회에서 이제 제적 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해야 이제 가결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지금 이제 뭐 여야가 한참 표 계산에 분주한 상황인데요. 글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탄핵안 표결에서 200명의 의원 이상은 좀 그 가결에 찬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까지 나타난 분위기로 봐서는 일부 친박의 초조선까지도 지금 찬성으로 뭐 돌아섰다는 이야기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야당 의원, 그다음 야성향 무소속까지 합쳐 171명, 그다음 정세균 의장 172명, 그럼 28명이 필요한데 예. 지금까지 그 비박에서 그 찬성하기로 예. 말했으니까 그게 한 뭐 4, 35표 50명, 정도. 예, 35표 넘게 될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다음 친박 초선까지 합치면은 한 220표, 230표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네. 이건 정말 예상입니다. 예상일 뿐입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시나요? 220표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일단 비박계가 그동안 확보했다는 표를 다 감안한다면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요. 최근에 국민적인 이런 분노 그리고 거리에 200만 명 이상이 나오는 이 열기를 본다면 네. 의원들이 이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사실은 또 정치는 또 냉정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결국은 200표를 넘긴다는 것은 새누리당 내에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의원이 최소한도 228명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일단은 비박 진영에서는 아무래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예.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친박 진영에서도 그리고 정말 초재선 의원 중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의 국정 운영의 이 능력이라든가 도덕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헌법에 대한 준수 여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실망감이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사실은 김기춘, 우병우 이런 사정 라인에 의해서 새누리당도 상당한 지약을 받았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새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비박계의 얘기대로 224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러나 표창원 의원이 최근에 뭐 직계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까지 보니까 202명이 찬성할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숫자라면 사실은 정말 아슬아슬한 선이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의원들이 마지막 투표장에 가서 내놓는 결정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지금 그 친박이나 비박이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제가 볼 때는 요새 공황장애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공황 상태일 것 같아요. 네. 어떤 무력감도 많이 느끼고 네. 진짜 이러려고 국회의원 했나 뭐 이럴 정도로. 예. 그런데 이 어떤 그 상황 판단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멘붕이라고 우리가 속칭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과연 그 이성적인 어떤 표결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도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권에서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탄핵 안에 뭐가 들어가냐 이 부분도 사실은 새누리당 비박과 일단 타협이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네. 예. 이런 부분에서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의 어떤 무력감 내지 공황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자, 턱걸이 통과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가 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친박계에서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정현 대표가 어제 한 말이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대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솔직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도 되지만 저는 솔직히 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현 대표가 솔직한 바람을 그대로 뭐 여과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법안 투표 같이 기명 투표 같으면은 뭐 이게 부결된다는 건 상상이 안 되겠죠. 네. 만약 부결표 던지는 순간에 그 의원의 그 정치 생명이 거의 그렇죠. 끝난다고 할 정도인데 예. 네. 이게 무기명 투표라는 게 지금 변수가 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야권에서 지금 세월호 7시간 이걸 갖다가 넣는 게 어떻게 지금 비박들에게 비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비박이나 새누리당들은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 장래도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지 대통령이 잘못만 생각하면 당연히 뭐 찬성표 던지는 건 맞는데 네. 어떤 정치적 생명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한다면은 주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정현 지금 대표는 저렇게 바람을 희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 투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야권에서는 표결에 대해서 자기의 투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증샷을 찍어야 된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나중에 그 투표를 어디에다 했는지 밝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선거에서는 자기가 한 투표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것이 뭐 기본적인 투표의 원칙이라는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일단 무기명 투표로 됐을 때 투표는 하지만 그 예. 결과에 대해서까지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투표를 했다면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뭐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 얘기처럼 이 공개를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투표의 원칙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무기명 투표의 기본은 가는 게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나 저는 상당히 이 상황이 의외로 네. 큰 표차로 가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만일의 경우 어느 정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정치를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그게 가능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거의 다 붕괴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 60대 이상 TK 지역 그리고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그 향수층 네. 그리고 아주 골수 친박 이 네 층이거든요. 그런데 60대 이상의 지지는 사실상 그리고 TK 지역 지지가 거의 한 자릿수 바닥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남아 있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 향수를 가진 층들 그리고 친박도 아주 골수 친박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으로 향후에 이 운명, 새누리당의 운명과 보수 진영의 운명과 진로를 고민할 때 사실은 여기에서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네. 이제는 박근혜 시대와는 단절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야권의 이 주장들 그리고 국민들의 이 분노한 민심을 봤을 때 의외로 표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친박의 주장처럼 그러나 국민적인 현재 정서와 국민적인 공감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인증샷 공개와 관련해서 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일반 투표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뭐 국회의원 뽑는다든가 대통령 뽑을 때는 그거는 그 비밀 투표 원칙이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하는 순간에 그 저번에 뭐 이렇게 해가 찍는 것도 안 된다고 예, 뭐 그렇죠. 할 네. 정도니까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의 원래 표결은 있죠. 알리 제야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부분에 관해서 법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국회법에. 네. 이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 인증샷을 찍은 게 위법이냐 적법이냐는 그 어떤 법률적 판단 문제는 아니고 네. 어떤 정치적 책임 문제다. 예. 이 때문에 찍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뭐 그걸 공개하냐 안 하냐 또 본인의 자유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이 지금 굉장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박계가 이 부분을 빼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민주당은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비박계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지 관련된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내에 지금 설득하고 있는 의원들 중에서 이 세월호 안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찬반의 유무가 갈리는 상황에 있는 의원님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안 가결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철해야 될 소중한 국민의 뜻이라면 그것을 위한 노력을 지금은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재인 대표가 이번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표는 정계를 은퇴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을 빼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비박계 의원들이 40여 명 가까운 명단을 주어서 공동 발의에 참석한다면 앞부분에 있는 세월호 부분을 뒤쪽 부분으로 옮길 수 있다는 수준의 수정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비박계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문제는 오늘 이 시간부로 수정 협상도 없고 앞으로 수정할 용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 뭐 비박계의 주장은 이 부분이 탄핵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빼지 않겠다, 이 내용을 빼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정치를 할 때는 명분과 실리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네. 그동안에 비상시국회의나 이 새누리당의 비주류가 주장했던 것은 역시 실리, 다시 말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 이 현재 절대적인 명제가 돼 있기 때문에 탄핵안 가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새누리당 내에 주저하는 의원들이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네. 이런 실리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국민들의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 국민적인 분노, 이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전공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 명분을 선택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은 어제 청문회에서 일부 나왔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했었는가, 특히 머리를 하느라고 뭐 청와대에서는 20분이다. 또는 네. 이 야권이나 또 언론에서는 90분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최소한 네. 그런 정치적인 현안이 돼 있고 이 부분을 고려해서 국민적으로 세월호 7시간은 규명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탄핵의 이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분과 실리의 중간에서 선택을 했는데요. 결국은 야권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보고 감으로써 결국은 이 절대적인 역사적인 이 탄핵에 여권 의원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국민적인 힘과 함께 같이 가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사실 좀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그런 국민적인 이 공분을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는 야권은 절대적인 그런 명제를 잡은 셈이라고 봅니다. 근데 네. 제가 볼 땐 법리적인 면에서는 야권의 주장이 두 가지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그 탄핵이라는 거는 네. 위헌 위법적인 행동에 대한 하는 건데요. 네.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이 부적절한 행동, 지금 앞으로 이제 그거는 확정이 돼야 됩니다. 증명이. 네. 그렇지만 그게 되더라도 위법 위헌은 아닙니다. 그게. 근데 뭐 헌법적으로 이제 예. 헌법에 이제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 너무 추상적이라서 예.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걸 요구하는 끌고 거니까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그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예. 네. 확정됐다 하더라도 이거 위헌 위법이냐 그 판단 문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추상적인 지금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체적인 어떤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이걸 넣는 순간에 헌법재판소로 갈 경우에 이 부분 아직도 많은 공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와 지금 야권 간에 네. 이거 사실은 위헌 위법도 아니고 그런 추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차라리 제3자 뇌물 제공에 이걸로 가면 좋은데 이거 확정한다고 7시간도 뭐 했냐 가지고 시간을 끌게 된다면은 예. 오히려 오히려 손해. 대통령이 빨리 나가는 걸 원하는데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탄핵에서는 이걸 꼭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는가. 이거는 예. 야권에서 이 탄핵 이후의 상황을 지금 보고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보수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은데요.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 그렇게 이익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상당수의 헌법학자들, 제가 만나본 헌법학자들은 이런 이 헌법의 기본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들이 사실상 이미 밝혀지고 있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 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로 이 무기명 투표가 사실은 기명 투표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회의원들이 네. 정말 양심에 따른 결정을 하고 대부분의 그런 국정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알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야 다음 이 선거 때도 어떤 의원들에게 투표를 할 것인지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기명 투표가 할 수 있도록 예. 좀 뭔가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예.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또 이제 내일 탄핵안 표결에 앞서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일 표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국민적인 이런 분노의 표현들이 사실은 이 광화문 광장에서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여의도 국회 전면을 둘러싸고 이 시민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를 포위하겠다. 그래서 예. 우리들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투표를 하는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엄중한 목소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매 주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여의도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압박감이 될 겁니다. 네. 결국 이것은 이제 여론의 힘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러나 결국 국회의원들은 이 모든 사안을 국정의 전반적인 흐름들 그리고 대통령이 그동안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헌법과 우리 법률이 합치했는가 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결국은 그중에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 경내를 개방하라라는 요구가 지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오늘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회동 네. 결과에 대한 발표가 곧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관련하여 우리 국회는 경찰과 협조하여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 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내 일반 방청은 정당별 배분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참관이 가능합니다. 이미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 출입은 평상시대로 허용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지난 촛불 집회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과 질서의식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고 안전하게 국민 여러분의 민의가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장 정세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국회 경내 안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얘기를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회 네. 앞에서의 시위는 허용하지만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결정을 내렸죠. 제 생각에는 그 집회 시위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국회 의결이 있더라도 경내 집회는 불가능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경계로부터 100m 떨어진 밖에서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국회 바로 문 앞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큰 폭의 양보죠. 예, 예. 원래는 안 되는데 국회에서 이때까지 지금 나왔지만 정세균 의장이 국민들의 어떤 평화적인 시위 행진 모습을 보고 네. 그 정도는 허용해도 네. 큰 문제가 없겠다. 원래는 그 중요 시설물에서 100m 100m 는 이내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안 되는데 그렇게 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국회의 자율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좀 초법적인 어떤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어떤 예. 국민의 뜻이 워낙 엄중하다 예. 그랬는데 근데 여야가 저는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본 거다 이렇게 예, 봐야 그러니까요. 되겠죠. 법을 예. 넘어서 본 건데 저게 뭐 일단 시위하고 나면 나중에 그걸 유법이라고 뭐 따질 사람은 없으니까요. 예. 네. 그런데 저는 그 국민들의 어떤 뜻은 국회의원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비박도 뭐 아주 그 여러 가지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6차의 촛불 집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제 좀 제 생각에는 네. 국민들이 좀 냉정하게 내일 탄핵 표결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경내 집회는 어쨌든 금지가 되고요. 본회의장 방청은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요구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들어주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장과 또 이 원내대표단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법은 사실은 우리가 항상 준수하고 지키면서 대신에 국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결국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의원들이 결정을 하고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고심을 할 겁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지나친 영향을 예를 들어서 국회 경내 안에서 집회가 열린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압박감을 느끼면서 의원들이 투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국회 내에서 그동안 뭐 집회나 시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국회에서 필요한다면은 다양한 행사도 있었고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바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결정은 정말로 시민들에게 그런 표현의 자유를 국회 앞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주되, 그러나 의원들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국회 경내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그러나 네. 방청객들에게 대해서는 또 이 의석수에 따라서 각 예. 국회 정당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등 예. 시민들이 충분히 탄핵 과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역시 그동안 우리가 촛불 집회에서 봤듯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높은 민주주의 성숙도를 국회의장이나 또는 국회에서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청석에서 그냥 방청 지금 하는 건 일반적인 룰에 따른 겁니다. 방청하는 거는 국회는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일부 방청객들이 시위를 벌인다. 이건 뭐 네. 진짜 불법적인 시위가 되는 거죠. 예. 예. 네. 자, 이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냐 또는 부결될 것이냐, 뭐 그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국은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부결이 된다면은 그거는 또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지 정치권에서 그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되면은 전 의원이 사퇴한다 하는 결의서까지 제출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계 근데 개편은 뭐 국회가 지금 대통령마저 저렇게 지금 거의 식물 대통령이 돼 있는데 네. 국회마저 만일 사퇴를 한다. 근데 저는 뭐 내가 국회의원 사퇴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실행된 적은 거의 없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퇴한다는 것은 그만큼 탄핵안에 대해서 결의를 다진다는 의미지. 제 생각에는 일단 부결이 되더라도 국회가 할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네. 이 때문에 그 사퇴하는 것은 제 생각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당위적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뭐 부결이 될 경우에는 물론 야당도 부담이 되지만은 새누리당은 더 큰 부담을 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양측 모두 여야 모두 엄청난 예.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야당은 이 탄핵안 국면에서 분명히 이 상황을 주도하고 또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예. 저는 야당도 엄청난 그런 책임, 뭐 지도부도 퇴진하고 의원직 전부 사퇴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저는 이것이 그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최소한도 마지막 벼랑 끝 순간에 최소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대통령이 이 고심에서 그 수용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열차가 탈선하지 않은 건데요. 예. 저는 지금의 국민적인 분노라든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는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정상적인 국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되기 때문에 네. 친박 진영과 함께 국정을 다시 한번 이끌고 가려고 할 텐데, 그러나 국민적인 지지는 현재 뭐 거의 뭐 최근 조사 보면 4% 많이 나오는 조사가 9% 아니겠습니까? 예. 네. 국정을 이끌 동력은 사실상 없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비박계와의 분당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국가적인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이런 과정들이 정말 지혜롭게 국회의원들의 의사표출이 되고 국정이 이 정상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네. 자, 그런 점 때문에 글쎄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적인 하야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에서 진행이 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를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김홍구 경기대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